병화가 간목과 을목을 만나면 병화가 간목을 보면 태양이 나무를 기르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형상이니 귀격이 됩니다. 을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병화는 임수를 써야 귀격의 사주가 되는데 임수를 기토가 탁하게 만들거나 무토가 지나쳐서 토극수 작용으로 임수를 무력하게 만들 때 갑을목이 있어주면 임수를 괴롭히는 토를 극해주어 병화를 돕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만큼 병화에게 목은 유용하게 쓰이는 존재인데 이럴 때 갑기합이나 을경합이 되어 목이 다른 오행에 구속되고 변질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살이라고도 불리는 편관은 극하거나 설기하여 제복해야 길해지는데 극하여 제복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칠살인 임수를 지닌 병화일간이 식신무토를 써서 임수를 제복하고 칠살격을 성립하였을 때 갑을목이 끼어들면 무토가 목에 극을 당하여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무토가 임수를 극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는 조우가 추워 반드시 수기운을 토가 극해 주어야 하는데 무토가 임수를 극하여 칠살격을 성립하였을 때 갑을목이 무토를 제압하면 불길하지만 여름에는 뜨거운 조후를 식혀주는 임수를 괴롭히는 무토를 목이 파괴해 주어야 길합니다. 또 기토는 병화에게 상관인데 상관도 칠살 편관과 마찬가지로 제복해서 써야 길합니다. 간목은 기토와 합을 하기에 기토를 극하는 것은 을목이므로 상관 기토가 있을 때는 을목이 있으면 길합니다.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하늘에 해가 두 개 떠 있는 격입니다. 해는 지기 싫어하며 대장이 되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간에 병화가 두 개 뜨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지에 사화가 있으면 천간 병화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지만 천간에 병화가 두 개면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혹은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태양은 임금인데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서로 다투며 경쟁을 하니 병화가 두 개 이상 있으면 경쟁심이 강하고 무엇이든 주도적으로 나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화가 정화를 보면 병화가 정화를 만나면 여름에는 불길하고 겨울에는 길합니다. 겨울은 춥고 해가 짧아 병화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없어 난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모닥불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정화는 병화의 겁재라 병화의 제물이 되는 금을 극하여 손상하기도 합니다. 정화는 모닥불이나 난로도 되지만 병화가 하늘의 큰 빛 태양이라면 정화는 작은 별이나 달입니다. 태양의 힘이 약할 때는 정화가 있으면 하늘을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태양 병화가 강하면 별과 달을 상징하는 정화는 태양에 의해 빛을 잃고 마니 병화가 심각할 때는 정화는 없는 게 낫습니다.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무토는 큰 산인데 병화가 무토를 보면 산골짜기에 태양이 뜬 모양새입니다. 이럴 때 간목이 없으면 무척 허전하고 공허할 것입니다. 또 무토가 많으면 여러 산골짜기에 능선이 겹쳐져 있는 형상이고 이것이 이른바 첩첩산중이니 태양빛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해가 일찍 지게 됩니다. 결국 병화가 힘을 잃게 됩니다. 병화는 임수를 주로 쓰기에 임수를 극하고 병화의 빛을 가리는 무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병화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겨울에는 수가 왕하면 좋지 않아 무토로 수를 제압해 주어야 합니다. 무토의 극을 받지 않는 임수는 드넓은 바다이며 토의 극을 받는 임수는 호수나 저수지 안에 갇힌 물인데 겨울의 바다는 해가 떠도 그 힘이 미약하여 수화기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수화기제란 큰 물이 해를 만나면 해의 빛과 열로 인해 물이 증발되고 그 증발된 수증기가 하늘의 구름이 되고 태풍과 비가 되어온 세상의 순환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약 해가 멀리 뜨고 일찍 진다면 꽁꽁 언 바다와 강물을 녹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태양이 멀리 뜨는 겨울에는 임수가 너무 왕하면 병화 태양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무토가 있으면 무토는 바다 위의 섬이나 대륙 혹은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제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양열을 흡수한 뒤 다시 발산하며 땅속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지열을 내뿜는 대지는 임수의 바다보다는 덜 추운 것입니다. 그러니 겨울에는 무토나 술토와 함께 땅속에서 올라오는 지열이나 모닥불을 뜻하는 정화가 있어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미약한 겨울의 병화를 도와서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기토를 보면 병화는 임수를 써야 기라며 간목을 좋아하는데 기토는 임수와 간목을 모두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임수와 기토가 만나면 작은 정원에 큰 물의 홍수가 들이닥친 격이니 혼탁한 진흙밭이 되며 간목과 기토가 만나면 갑기압하여 간목이 흙으로 변질됩니다. 또 메마른 야생의 땅인 드넓은 무토와 달리 작은 기토는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는 텃밭의 비옥한 옥토이기에 병화의 열을 흡수하여 빼앗아 버립니다. 메마른 돌땅은 금세 태양열에 뜨거워지지만 촉촉히 젖은 땅은 쉽게 데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기토는 열과 빛을 공급해 주어 작물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병화가 반갑겠지만 병화는 자신의 열을 빼앗아가는 기토가 반갑지 않습니다. 또 태양은 임금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하늘의 제왕이니 태양병화는 큰 격국을 이루어야 좋아하는데 작은 정원이나 텃밭일 뿐인 기토를 비춰주는 것보다는 드넓은 바다나 호수를 비춰주어 수화기제를 일으켜온 세상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토는 병화의 상관인데 상관은 극하거나 설기하여 제복해야 길해지는 신이므로 병화가 기토를 보면 을목으로 기토를 극해 주어야 길합니다. 을목으로 기토를 극하면 을목과 기토를 비추는 병화는 밭의 작물을 길러주는 자비로운 태양이 되겠지만 만일 을목이 없다면 그저 병화가 설기되어 힘만 빼앗길 뿐 열매는 없고 공허할 뿐입니다. 병화가 경금을 보면 경금은 재련되지 않은 바위와 같은 원석인데 정화를 만나면 재련되어 기물로 완성되며 병화를 만나면 보석의 원석이 세상의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나며 그 광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니 명예와 위엄이 있습니다. 인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은 지나치게 왕한 토에 파묻혀 세상의 빛을 못 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자신을 비춰주는 병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가을의 경금은 을목이나 간목이 있을 때는 과실수에 열린 단단한 과실이나 모에 맺힌 곡식의 나달도 되니 병화의 빛을 받아야만 익어가는 것입니다. 또 병화는 임수를 주로 쓰기 때문에 임수를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기토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금이 있다면 금생수하여 탁한 흙탕물에 계속 샘물을 공급해 주어서 흙탕물이 도로 맑아지고 임수를 더욱 왕하게 해주지요. 경금은 임수를 충실하게 생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병화는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구조를 좋아합니다. 병화가 신금을 보면 신금은 칼이나 반지 같은 재련된 쇠붙이인데 여기에 태양이 비추면 해가 뜨고 질 때 기온차에 의해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화와 신금은 합하여 수로 화합니다. 병화가 신금을 보면 병신합화수하여 수증기와 안개에 태양빛이 가리니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화와 신금은 서로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으며 신금의 중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으면 신금은 금생수 작용으로 수를 생하고 신금의 생조를 받은 수가 병화를 극하기에 병화와 신금이 합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합을 하는 두 글자 사이에 극하는 글자가 있으면 합을 하지 않습니다. 또 병화는 임수를 만나야 길하고 신금 역시 임수를 만나야 길하기 때문에 병화와 신금의 사이에 임수가 있으면 병화와 신금 서로가 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련된 보석을 상징하는 신금은 임수에 깨끗하게 씻어서 병화의 빛 아래에 놓여 아주 아름답게 반짝이게 됩니다. 병화가 신금을 비춰주면 찬란하게 광채를 발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인기가 많고 프라이드가 높습니다. 병화가 임수를 보면 병화와 임수가 만나면 바다와 호수 위에 태양이 밝게 떠서 반짝이는 형상입니다. 무척 아름다운 형상이고 귀격입니다. 태양 병화가 큰 바다 임수를 비춰주면 온 세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태양이 뜨면 물이 증발하여 구름과 안개, 비, 수증기를 만들며 물이 온 세상을 돌며 순환하게 합니다. 그러니 부귀를 얻게 됩니다.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큰 격국을 이루는 것이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는 태양이 짧게 뜨고 지구로부터 태양의 거리가 멀어 열과 빛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무리 큰 불병화라 하더라도 수가 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는 추운 겨울을 더더욱 춥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임수도 무토로 극해 주어야 좋고 여기에 난로 역할을 해주는 정화가 있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정화는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나 모닥불 등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 병화가 약해져서 만물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겨울에는 정화가 병화를 도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임수를 극해주는 무토 없이 정화가 홀로 임수를 만나면 정임합하여 목으로 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병화가 임수를 볼 때 조후용신으로 정화를 쓴다면 반드시 정화와 임수가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무토가 있어야 합니다. 정화는 무토를 생하고 정화로부터 힘을 받은 무토가 임수를 극하기에 정화와 임수가 합을 하지 않으며 혹독한 겨울을 더욱 춥게 하는 수를 무토가 막아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병화와 개수가 만나면 아침에 생겨나는 이슬과 안개,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를 상징하는 개수를 병화가 보면 병화가 개수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기에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개수가 뿌리가 없고 약하면 낮이 되면 사라지고 마는 덧없는 이슬과 안개에 불과하지만 만약 개수가 뿌리를 지지에 지니고 있어 천간에 투출되었거나 왕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어서 능히 병화를 가립니다. 특히 겨울의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되어서 안 그래도 혹독한 겨울을 더더욱 춥게 만듭니다. 그러나 태양이 강렬한 여름에는 병화가 권세를 잡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난 병화가 신강하면 개수가 있어줘야 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병화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하는데 임수가 가장 좋지만 임수가 없으면 개수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임수 대신 개수를 쓴다면 개수를 생해줄 경금이 함께 있어줘야 하며 부기를 모두 얻지는 못하더라도 둘 중 한 가지는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심성이 삐뚤어지거나 모사를 잘 꾸미고 잘 짓거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